형님, 오늘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오늘 돼지 잡는 날이라 돼지 잡고 있어요. 지금 요 바로 앞에 요 큰 덩어리 보이는데, 요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요? 아, 네. 이거는 돼지 앞다리예요. 아, 고기 앞다리예요? 앞다리. 저희가 보통 제육볶음 해먹는 그 앞다리인가요, 이게? 네. 그 앞다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고 여기 이제 네. 돼지 갈비가 가리고 있어요. 아, 그게 그럼 돼지 갈비예요? 네. 그럼 얘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얘가 어떤 거 붙어 있는지? 앞다리가 보시면 보편적으로 갈비,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갈비 아래쪽에 이제 앞다리살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목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쪽 이렇게 가다 보면 항정살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항정살이도요? 항정살이 여기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태, 여기가 이제 종아리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사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었고 사태가 있고, 앞다리는 그래서 목살, 갈비, 앞다리, 항정살, 사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항정살도 앞다리에서 나오나 보네요. 네, 항정살이 앞다리 쪽에서 있기 때문에 항정이 붙은 앞다리 쪽에서는 기름기가 조금 있어요. 그럼 보통 돼지갈비는 찜 같은 거를 많이 해먹는데, 다른 걸로는 또 어떤 거 해먹나요? 돼지갈비 보편적으로 찜으로 많이 해 드시는데, 요즘에는 사실 수입산 고기 같은 것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냉동을 해가지고 LA갈비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소고기 이제 양념해서 이제 구워 드시는 것처럼 돼지갈비도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돼지갈비도 그렇게 구워 먹기도 하나 보네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뼈만 제거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돼지 갈비살로 따로 이렇게 마진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식감 자체가 목살이랑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매장 찾는 손님들이 되게 많이 찾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형님, 그럼 요게 이제 돼지갈비를 떼내신 거예요? 네, 이게 앞다리에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갈비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네. 갈비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앞다리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목살이나 앞다리는 보통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목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시지만 보통 구워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기름기 없는데 볶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목살을 많이 찾으시고, 삶아 드시는데 이제 기름기 좀 없는 쪽을 원하시는 분들도 목살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돼지 앞다리가 제일 인기가 많은 부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다리는 정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항정이랑 앞다리살 붙은 쪽은 기름기가 많아서 구워 드시기도 하고, 찌개에 넣어 드시기도 하고, 이제 보통 그렇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기름기가 좀 없는 쪽은 이제 수육을 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불고기처럼 기름기 없는 쪽,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목살이랑 앞다리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살이 조금 더 비싸고 앞다리가 조금 더 저렴한데, 그래서 앞다리를 이제 다양한 용도에 맞게 또 이제 저희가 잘라드리고 손님들도 많이 찾으시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님, 혹시 요거 이제 앞다리 다 쪼개신 건가요? 네, 앞다리 다 쪼갰어요. 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형님. 앞다리요? 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사랑한다는 이제 앞다리살입니다. 앞다리살이 이렇게 있고요. 그게 아까 돼지갈비 밑에 있던 그거 맞나요? 네. 돼지갈비 이렇게 밑에 이게 숨어져 있었고, 돼지갈비를 떼면서 여기 이제 부채뼈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앞다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기름기가 좀 없는 사태 쪽, 그리고 항정 붙어 있는 쪽,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여기 앞다리에서 뗀 항정살이 설명을 하자면, 항정살이 이제 돼지 특수부위 중에서도 되게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질되기 전 거를 좀 보시면, 이제 피가 좀 많으니까 피를 조금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피기가 많으니까. 네. 간단하게 보여드려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돼지 이자라고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 막 오돌토돌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하고, 껍질 쪽도 다 제거를 하고, 껍질 쪽에 보시면 기름층이 되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시면 기름층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항정살은 되게 소량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정살이 그래서 더 비싼 게 아닐까, 그래서 더 비싸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다리 사태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앞사태라고 부르고, 보통 소고기랑 비교하면 소고기는 이제 앞다리 사태를 보통 아롱사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돼지고기는 아롱사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앞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앞사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제 털 이제 깔끔하게 손질해가지고 저희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갈비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돼지갈비, 그리고 이제 목살. 아직 이제 목살도 이제 기름기가 많고 이 밑에 껍질까지 다 제거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등심 덕살까지, 그러니까 가브리살이라고 하죠. 이제 가브리살 요만큼 나오는데 요거까지 다 손질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앞다리가 딱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까 전에 갈비, 앞다리, 목살은 용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항정살이랑 사태는 보통 뭘 많이 해먹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앞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님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앞사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앞사태 같은 거 김치찜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 할 때 넣으면 되게 맛있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용도 이외에는 한두 번 팔아본 게 이제 앞사태 제육 같은 것도 한번 팔아보고, 그거 외에는 별다른 큰 용도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앞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족발 같은 거, 그러니까 푹 삶아가지고 족발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정육점이나 이제 도매점 가셔가지고 장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돼지 발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사태 쪽 붙은 쪽을 아예 뼈까지 다 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납품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가서 족발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족 같은 거는 뼈가 있기 때문에 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태 같은 걸 많이 끓여서 족발 같은 걸 많이 하세요. 형님 아까 전에 항정살 설명을 살짝 빠뜨리셨는데 네. 항정살은 보통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항정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많이 구워 드시거든요. 네. 구워 드시는데 이제 이런 이자 부분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름기 부분도 다 제거를 하고, 이 뒤에 껍질도 다 제거를 하고, 보편적으로 뭐 진열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워 드시는 용도가 이제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항정살은 또 최근에 보니까 수육으로 해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항정살 같은 거 수육해 드시고 이제 되게 맛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손님들이 되게 많았고, 항정살 용도는 이제 그 정도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항정살을 만두에 넣으시는 손님을 제가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항정살이 꼭 그 다짐 육에 들어가야, 그 만두 속에 들어가야 되게 연하고 맛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기름기 없는 거는 등심이나 안심, 그리고 기름기가 좀 있는 거는 이제 삼겹살이나 뭐 앞다리 쪽 기름 있는 쪽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분은 이제 돼지 목살이랑 항정살이랑, 돼지 목살 중에서도 되게 맛있는 쪽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맛있는 쪽이랑 그리고 항정살 같이 하셔가지고 만두 속으로 갈아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